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건 유출 사건이라 그러면 또 야당에서 화낼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야당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비선이라고 하면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전부 입이 열고 있으니까 이제 비선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네. 아, 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흔히 한국 사람들 민족성 중에 스파이를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예. 침묵의 미학이 없는 나라예요. 숨기질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은 너무 크게 다룬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흥미진진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무슨 뭐 자극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 안보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이권 부정부패와는 아직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일종의 가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쟁이 난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뭐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사건의 격에 맞는 보도와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부각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예. 키운 쪽은 청와대라고 봐야죠. 또 대통령까지 나와서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강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건이 실물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예. 네. 근데 박 대통령은 이 등잔 및 권력 암투를 알고 있었을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단정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 그게 그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과 맞냐 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과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윤회 씨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문건 내용이 100% 거짓말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조홍천 씨는 오늘 이제 그 문건이 사실상 그런 내용이 맞을 것이다. 한 60%가 사실과 그 부합한다는 정도 얘기했으면 뭐 대충 뭐 큰 틀에서 볼 땐 만든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정반대의 진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연성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뭐 대통령 역대 정권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개연성으로 봤을 때 물론 뭐 개연성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들죠. 이게 참 비선의 유무는 그 논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선이 있죠. 또 있어야 되죠. 아, 뭐 비선이 있는 것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무슨 뭐 그다음에 그게 큰 죄는 뭘 아니죠.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뭘 했느냐. 그러니까 국정을 정말 농단을 했느냐, 예. 아니면 국정을 보좌했느냐, 예. 아니면 이권에 개입했느냐, 인사에 개입했느냐, 그 내용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제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걸 봐도 그렇고 국민들 대부분은 그 문건 내용이 대충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이번 특정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쭉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유추해 봤을 때 이번 정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역대 대통령이 다 비선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얼마나 해가지고 구속 많이 또 됐습니까? 제2인자도 네, 있고 막부 얼마나 실력자도 구속 많이 있고 다 되고 이랬습니다. 뭐.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통을 밟아서 올라오는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또는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정보도 그거는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인이 봐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보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정보 판단 능력이 그렇지면은 정책이 잘못되고 그렇죠. 있는 걸 최근에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하죠. 이분이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활발한 접촉을 좀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장관과 만나고 수석과 만나고 뭐 식사 자리도 있고 술 자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오히려 비선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비선이 끼일 틈이 저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직무 스타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무슨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공간만큼 루머가 많이 나오고 네. 추측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비선이 뭘 했느냐, 이게 과연 국가에 나쁜 일을 했느냐, 네. 그 내용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투명한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있는 게 그렇다고 아닌가. 봐야죠. 좀 언론들이 예, 예. 그걸 좀 제발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우리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꾼 예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타일은 인격입니다. 스타일은 더구나 권력자니까 더 바꾸기 힘들죠. 그러나 원칙으로는 우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한 2배, 3배 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선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선으로 꼽힌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아, 격이 전문성이 예. 없어요. 네. 그 꼽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런데 비선으로서는 굉장히 급이 낮아요. 급이 낮아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지금 개선 시스템을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대통령이 더 많이 활용하려면은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장관과 토론하고 국장 불러서 물어보고 아니면 과장까지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아주 활동적인 역동적인 리더십 속에서 시스템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스템이 고요한 무슨 호수물처럼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청와대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센터가 되도록 하는 이분의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은 비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건전한 비선이라 그러면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비선 조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경험이 많은 언론 둘 다라고 봐야 되나요? 경험 많은 물론 언론들이. 전문가를 많이 알아야 되죠. 전문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애국심이 있고 평상심이 있고 그리고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 좀 연로하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 이 욕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야말로 조언으로서 끝나고 조언으로 끝날 수 그런 아주 만나면 또 편하고 대통령도 편하고 서로 편한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네. 종북 논란이 있는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자신들의 토크쇼는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나 자기 마음은 같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왜 박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하죠? 형사반장이나 담당 검사한테 면담 요청하는 게 딱 그게 아니, 그거는 어차피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만나야 돼요. 그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고. 그건 또 뉴스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스탈린한테 면담을 요청했다 하면 그게 기사가 됩니까? 이번에 신음이란 분이 또 놀라운 사실은 저쪽 동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란 직함으로. 네. 그러고 무슨 통일 언론상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근데 기자라고 하면서 선전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몇 번 가서 보고 온 거를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한다면서 뭐 아름다운 뭐 안전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북한을 보고 온 사람보다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 한국에서는 2만 7천 명이 있습니다. 2만 7천 명. 네. 그 사람들이 토크쇼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가이드가 있는 투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가이드가 누구겠어요? 북한 정원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 걸 가지고 아주 순진하게 와가지고 아주 흥분하면서 뭐 아주 민족애가 살아있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그 강제수용소 문 앞까지는 갔다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말이죠. 너무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지금 기분 좋아하실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따른 그런 기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나오면은 막 여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있고 평생에 그런 경험이 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뭐 평균적인 건전한 국민들은 신은미 씨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반공 예, 반공 교육의 오히려- 자료는 됩니다. 오히려 반공 교육 이분이 자기가 자료가 반공 교육 받은 게 잘못되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과거에 반공 교육 받은 것은 거의 다 정확해요. 그런데 이분 자신이 반공 교육 제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통진당에서 하는 조 대표님은 뭐 해산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안 안 돼도 돼도 큰- 좋은 거는 안 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안 되면은 그건 헌재가 국민 해산되는 저항권 거. 차원에서 네. 들고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뒤엎어가지고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정당의 자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만 만들면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대책이 있겠죠. 국민들이 또 대책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한국의 법조계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자각하는 교육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도대로 해가지고 해산이 되면은 그것 또한 법을 통해서 체제를 지킨다는 것을 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 체제를 지킨다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상승할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되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요. 그건 극장에서 말이죠. 네. 불이야라고 소리쳐도 처벌 안 하는 체제가 좋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원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면 나오다가 다 발표해 죽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흔히 그런 관념적인 환상적인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죠.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느덧 저희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게 그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과 맞냐 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과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윤회 씨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문건 내용이 100% 거짓말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조홍천 씨는 오늘 이제 그 문건이 사실상 그런 내용이 맞을 것이다. 한 60%가 사실과 그 부합한다는 정도 얘기했으면 뭐 대충 뭐 큰 틀에서 볼 땐 만든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정반대의 진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연성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뭐 대통령 역대 정권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사건의 격에 맞는 보도와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부각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예. 키운 쪽은 청와대라고 봐야죠. 또 대통령까지 나와서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강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건이 이 실물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예. 네. 근데 박 대통령은 이 등잔 및 권력 암투를 알고 있었을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단정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건 유출 사건이라 그러면 또 야당에서 화낼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야당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비선이라고 하면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전부 입이 열고 있으니까 이제 비선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네. 아, 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흔히 한국 사람들 민족성 중에 스파이를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예. 침묵의 미학이 없는 나라예요. 숨기질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은 너무 크게 다룬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무슨 뭐 자극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 안보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이권 부정부패와는 아직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일종의 가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쟁이 난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개연성으로 봤을 때 물론 뭐 개연성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들죠. 이게 참 비선의 유무는 그 논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선이 있죠. 또 있어야 되죠. 뭐 비선이 있는 것 자체가 뭐 무슨 뭐 그다음에 그게 큰 죄는 뭘 아니죠.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뭘 했느냐. 그러니까 국정을 정말 농단을 했느냐, 예. 아니면 국정을 보좌했느냐, 예. 아니면 이권에 개입했느냐, 인사에 개입했느냐, 그 내용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제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걸 봐도 그렇고 국민들 대부분은 그 문건 내용이 대충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이번 특정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